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술이 전립선에 안 좋다고 하는데 진짜 마시면 안 돼요? 또는 가끔씩 뭐 술 한 잔 정도 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톡톡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단순히 급성요폐와 같은 순간적인 증상 악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만성염증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립선 비대증과 음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채널 구독자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음주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 또는 전립선 질환을 악화시키는지, 함께 먹는 안주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나쁜 수면 습관까지 연결되는 전립선 질환의 악순환,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는 술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무척 자주 마려워집니다. 우리 몸에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속도를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그 호르몬의 작용이 아주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몸속에서 수분을 쥐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소변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같은 시간에 내보낼 수 있는 소변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큰 불편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음주는 이렇게 직접적인 반응 외에도 만성적인 악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알코올이 전립선과 방광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촉진할 수가 있죠. 술은 만성적인 전립선의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해 전립선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기존의 전립선염이 술을 마시면 악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술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전립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립선염은 남자 2명 중에 1명이 평생 살다가 한 번은 반드시 겪게 된다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변을 볼 때 찌릿한 느낌이 자주 들거나 뭔가 고환 쪽으로, 아랫배 쪽으로 묵직하게 당기면서 불편한 느낌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술을 드셨을 때 그게 심한 전립선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음주를 심하게 하고 나서 숨어있는 염증이 활성화되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죠. 술만 마시면 오줌 눌 때 찌릿하다. 술만 마시고 나면 뭔가 사정이 빨라진다. 술만 마시고 나면 사정 후에 불쾌감을 느낀다. 술만 마시고 나면 아랫배나 고환 쪽이 묵직하게 당긴다. 이런 전립선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겠죠. 심한 음주는 급성요폐를 만들기도 합니다. 술은 갑작스럽게 소변을 많이 만들게 되는 데다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소변인 양을 넘어서면서 방광에 많은 양의 소변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립선이 이미 많이 커져 있다고 진단받은 분들은 특히 겨울철에 술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이 많고 묽어서 벌컥벌컥 마시는 술, 즉 맥주와 막걸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폭탄주도 조심해야겠네요. 자, 기름진 안주도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술자리에서 기름진 안주는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삼겹살, 치킨, 감자튀김 같은 이런 기름진 안주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전립선 비대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에 사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보다 전립선이 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종이 같으니까 전립선의 크기는 비슷한 게 정상이죠. 근데 사는 곳의 식문화에 따라 이렇게 전립선 성장이 달라지는 것은 기름진 음식이 전립선 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단단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우리 몸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살이 찌게 되면요, 전립선 주변에도 지방 조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 조직에는 다양한 염증 유발 물질들이 발산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으로 그 물질들이 넘어가게 되면 은근한 자극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요. 그 자극에서 회복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전립선이 성장하는 전립선 비대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립선염이 생길 수 있다는 가설도 있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포화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전립선이 크거나 비대증이 걱정인 분들은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을 안주로 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안주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잦은 술자리는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심지어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같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전립선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라면 가급적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나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안주를 선택하시고 체중이 너무 불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립선이 큰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수면에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데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얕은 수면만 길어지고요. 자주 중간에 깨면서 깊은 수면은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 점수를 측정해주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해보면 심한 음주 후에는 긴 시간 잠을 자도 점수가 크게 수면 점수 하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수면이 체내의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역력은 우리 몸에 생기는 다양한 염증 반응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전립선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즉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한 사람은 전립선염도 더 심하게 앓을 수 있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소변 때문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증상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면 이뇨작용이 증가하니까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일도 많아지겠죠. 결과적으로 수면은 또 악화되고 전립선 건강은 더욱 악화되는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요에 의해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술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이른 저녁에 가볍게 드시고 술을 깨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최대한 적은 양을 드시는 겁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이런 것도 꾸준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이 많고 도수가 낮은 술은 멀리하는 게 좋고요. 술 속에 든 탄산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들은 특히 탄산이 들어있는 맥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안주 대신엔 가벼운 안주, 담백한 안주 선택하는 것도 좋은 팁이고요. 채소,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안주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술자리 마치시는 게 좋고요. 술을 마치신 후에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술의 효과와 과잉한 수분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 잠에 드시는 게 수면의 질에 방해를 받지 않는 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겁니다. 술 분자 하나를 깰 때 물 분자 하나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다음 날에는 탈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과 음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문제를 넘어서 음주가 전립선 비대증을 촉진하고 비대증을 악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건강을 악순환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었고요. 앞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